공기압 3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기압 회로를 보시면은 A, B 실린더를 모두 5포트 2위치 양솔레노이드 밸브로 제어하도록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 변이 단계 선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변이 단계 선도에다가 필요한 정보들을 기입을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동작 순서를 기입을 하면 첫 번째 동작 A 전진, 두 번째 B 전진, 세 번째 B 후진, 네 번째 A 후진 동작을 하는 거고요. 이 위쪽에다가는 각 동작을 시작시키는 신호들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스타트가 PB1, A 전진에서 S2번 신호 받고, B 전진에서 LS2번 신호 받고, B 후진에서 LS1번, A 후진에서 S1번 신호를 받고 종료를 합니다. 이 S1번 신호는 재시작을 할 때 재시작의 시작 신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제 전기회로 쪽으로 와서 솔레노이드 아래쪽의 기능을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Y1번 솔레노이드가 하는 역할이 A 전진, Y3번이 B 전진, Y2번이 A 후진솔, Y4번이 B 후진솔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전체적인 회로 구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회로들이 이 회로가 기존에 봐오던 거하고 좀 다르게 생겼죠. 이거는 제가 정리해 놓은 설계 방법 5가지 중에서 5번째 설계 방법으로 설계가 된 회로고요. 이 설계 방법은 특징이 일반적으로 양솔레노이드 밸브를 사용을 했을 때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동작 상태를 보고 편솔레노이드 밸브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릴레이를 최소한의 개수로 쓰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는 회로고요. 이 회로 방법으로 쓸 때는 이 동작 순서를 조금 우리가 그룹을 나눠서 한번 봐야 돼요. 그룹을 나눌 때는 어떻게 나눈다고 했죠? 실린더의 각 동작이 한 그룹에 2번 들어가지 않도록 나눈다고 했어요. 그러면 A 전진하고 B 전진은 한 그룹에 묶을 수 있죠. A 전진, B 전진, B 후진까지는 한 그룹에 묶을 수가 없습니다. B 실린더가 동작이 2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변이 단계 선도에서는 이렇게 끊어가지고 여기가 1그룹 제어 동작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이 2그룹 제어 동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호들을 보면은 1그룹에서 2그룹으로 넘어갈 때 이 신호가 LS2번이 되는 거죠. 네. 즉 B가 전진을 해서 LS2번을 누르면 2그룹 동작을 시작을 하는 그런 신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파악을 해놓고 이제 따라가 보면서 확인을 해보는데요. 우선 PB1번을 누르면 K1이 자기유지가 돼야 되겠죠. S1번이 지금 회로상에서 열려 있는데 S1번은 초기 상태에 신호가 온되어 있는 상태니까 여기는 닫혀 있는 게 되겠죠. 그러면 PB1번을 눌렀을 때 K1이 자기유지가 되고 K1로 물론 첫 번째 동작 A 전진을 시키는데 이 회로를 보면은 K1에 A 접점이 붙으면 이 라인이 이렇게 분기가 돼 있어요. 즉 이 회로를 설계할 때는 그룹 제어선을 나누게 되는데요. 여기가 1그룹의 제어선이 되는 거예요. 1그룹.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라인이 2그룹의 제어선이 되는 거예요. 즉 K1번이 자기유지가 돼서 A 접점이 붙으면 1그룹의 제어 동작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그룹 제어에서 가장 먼저 동작을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Y1 동작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K1이 여기도 붙으면 Y1이랑 Y3번이 같이 온이 되겠네요. 그러면 A, B 실린더가 둘 다
전진을 하게 되니까 요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체크를 해놓고 이제 Y1이 ON이 됐을 때 A 실린더가 전진을 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A 실린더가 전진을 완료하면 S2번 신호를 ON 시키겠죠. 그러면 역시 S2번도 1그룹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S2번이 ON이 되면 K2가 ON이 되고 K2로 어떤 동작을 만들어야 될까요? 두 번째 동작 B 전진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K2로 비전진시키는 솔레노이드를 K2로 살려줘야 되겠죠. 네, 여기가 K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B가 전진을 하고 LS2번을 ON시키잖아요. LS2번이 ON이 되면 K1의 자기유지가 끊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1그룹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열려서. 열려있던 B접점이 K1의 B접점이 붙으면 이제 2그룹 제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그룹에서는 어떤 게 제일 먼저 동작을 할까요? Y4번이 먼저 동작하겠죠. 즉 B가 후진을 하고요. B가 후진을 해서 LS1번을 누르면 K3이 살아서 K3으로 A 실린더를 후진을 시켜줘야 돼요. 네. 그러면 K3으로 A 후진, K3으로 시킨다. 네. 문제 없죠? 네. 그래서 이 회로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K2의 A 접점으로 바꾸는 거, 요거 하나가 잘못이 됐었네요. 네. 그래서 여기요? 요거는 처음에 A 실린더가 전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S2번 신호를 ON을 시키고 S2번이 ON이 되면 K2가 ON이 되죠. 그러면 K2로 두 번째 동작을 만들어야 되겠죠. 비전진을 시키는 솔레노이드 쪽으로 따라 올라가서 K2로 전진시키도록 해주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유지보수 계획을 보겠습니다. 1, 2, 3번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급속 배기 밸브 배우셨나요? 실습해 보셨나요? 급속 배기 밸브?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3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실린더 B의 후진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급속 배기 밸브를 사용을 해서 회로를 변경하시오. 자, 급속 배기 밸브라는 거는 말 그대로 빠르게 배기시킨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어떤 동작에서 빠르게 배기를 시키라고 돼 있어요? 실린더 B의 후진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이 급속 배기 밸브가 뭔지는 모르지만 설치 위치가 어디가 될까요? 실린더 B가 후진을 할 때 빠르게 배기시킨다. 네. 이쪽에 밸브가 설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제가 그려보면은 급속 배기 밸브의 기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게 급속 배기 밸브고요. 말 그대로 빠르게 배기시켜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밸브예요. 네. 자, 이 급속 배기 밸브의 포트명을 보시면 여기 이쪽이 P 포트라고 하고요. 이쪽이 작업 포트 A 포트라고 하고 배기 포트는 R이라고 합니다. 자, B 실린더를 전진을 시킬 때 Y3번을 ON을 시키겠죠? 그러면 들어가는 공기가 P포트에서 어디로 가요? A포트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진할 때는 이렇게 전진을 해요. 아무런 영향 없이.
그런데 후진을 할 때 이제 Y4번을 ON을 시키겠죠. 그러면 이 오른쪽 포트를 통해서 실린더 쪽으로 공급이 되면 실린더가 후진을 할 텐데요. 후진을 할 때 이 안에 있던 공기가 빠져야 되겠죠. 그러면 빠지는 공기는 이렇게 A 쪽으로 들어옵니다. A 쪽으로 들어오면 어디로 빠질까요? 지금 그림에서는 P로 빠지게 돼 있는데 요 동그란 게 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구슬 같은 거, 볼.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유공합 기호에서 이 점선으로 어떤 밸브 기호들의 점선으로 표기가 된 거는 내부에 있는 유로다, 내부의 길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A 쪽에 들어온 공기가 바로 P로 가지 않고 A 쪽에서 들어온 공기가 점선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작용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 볼을 오른쪽으로 밀어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볼이 오른쪽으로 오면은 P포트를 막는다. 여기를 막아줍니다. 막아주면 나머지 공기가 이제 A에서 R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런 그 기호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급속 배기 밸브는 설치만 잘 하시면 뭐 동작하는 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R포트는 사실 배기 포트여서 여러분들이 배관을 하는 포트는 아니고요. P하고 A포트를 배관을 하실 텐데 요게 두 개가 바뀌게 되면 이 동작을 시킬 때 그 공기가 많이 새는 소리가 날 거예요. 그러면 이 배관 포트만 A하고 P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급속 배기 밸브는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2번. 실린더 A의 전진이 완료되면 3초 후에 실린더 B가 동작하도록 전기 타이머를 사용하여 회로를 변경하시오. 자, 기존에는 A가 전진을 해서 S2번을 온시키면 S2번으로 두 번째 동작 B를 전진을 시키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은 동작을 어떻게 바꾸래요? A가 전진을 하고 3초 지연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동작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A가 전진을 해서 S2번을 온시키면 이 S2번으로 3초를 지연을 시키고 3초 후에 온이 되는 타이머의 출력으로 B를 전진시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로를 변경을 할 때는 A 실린더가 온이 돼서 누르는, 즉 온을 시키는, A 실린더가 전진을 해서 온을 시키는 S2번 신호를 회로에서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는 B를 전진시키는 신호의 자리잖아요. 근데 지금 B 전진은 어떤 신호로 시켜야 돼요? 타이머의 신호로 시켜야 되니까 여기에 S2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맞죠? 네. 제가 뭐 잘못하는 거 아니죠? 자, 이제 S2를 뺐으면 S2로는 타이머를 여자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2로 타이머 코일을 여자시키도록 새로운 회로를 구성해 줍니다. 그리고 3초를 설정을 하고요. S2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실린더 A가 전진을 해서 S2를 온시키면 타이머 코일이 여자가 되고요. 3초 후에 타이머의 출력이 온이 되겠죠. 그러면 이 타이머의 출력으로 어떤 동작을 만들어야 되죠? B 실린더를 전진시켜야 되니까 타이머의 출력 신호가 먼저 S2번이 있던 자리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까지 완료를 했고요. 이제 1번 보겠습니다. 1번은 처음 배우는 게 나왔네요. 자, 1번. 연속 스위치 PBE, 비상정지 스위치, 괄호 열고 유지형 스위치 사용 가능이라고 돼 있어요. 램프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동작하도록 회로를 변경하시오. 1. PBE를 1회 온오프하면 기본 동작이 연속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2. 연속 동작 중 비상정지 스위치를 온하면 모든 실린더는 후진하며 램프가 점등됩니다. 비상정지 스위치를 오프하면 램프는 소등이 되고 시스템은 초기화됩니다. 네. 초기화 후 PBE를 1회 온오프하면 연속 동작이 재동작합니다. 일단 연속 동작을 만들라는 거하고 비상정지 스위치를 사용을 해서 비상정지 동작을 만들라는 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거, 연속 동작은 만들 수 있겠죠. 연속 동작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PBE를 누르면 연속 동작이 되게끔. 자, PBE로 자기유지 회로를 구성을 합니다. 릴레이는 새로운 릴레이 K4를 사용을 하고요. 이 K4가 자기유지가 되면 K4의 접점이 기존의 시작 스위치와 병렬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연속 동작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연속 동작의 정지는 비상정지 스위치로 정지를 하라고 돼 있네요. 자, 우리가 어제 그 공기압 1번, 2번 또는 유압 1번, 2번에서 연속 동작을 시켜놓고 정지하는 신호를 두 가지 방법을 썼었죠. 하나는 카운터로 몇 번 동작하고 정지하도록 하는 그게 있었고, 또 하나는 정지 스위치를 사용을 해서 하는 게 있었죠. 네. 그런데 지금은 정지 동작을 여기다 따로 넣으라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비상정지를 하라고 돼 있는데, 비상정지는 이 자기유지를 여기서 끊어주는 게 아니고 따로 끊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사항에서는 여기에다가 별도의 정지 스위치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네. 이렇게 하고 연속 동작까지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항목에 있는 연속 동작 중 비상정지 스위치를 ON을 했을 때 모든 실린더는 후진하며 램프가 점등이 되는 동작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제 비상정지를 만들 텐데요. 비상정지는 보통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우리가 여기에 전원을 공급을 하잖아요. 전원선. 그렇죠? 네. 비상정지는 그 동작 중에 어떤 비상 상황이 됐을 때 급히 정지를 시켜야 되는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비상정지 스위치는 보통 이렇게 생긴 스위치를 써요. 이렇게. 이 스위치는 유지형 스위치인데 모양만 이렇게 생긴 거예요. 네. 동작시키는 방법은 비상정지를 시키고자 할 때 이 스위치를 눌러줍니다. 네. 손을 떼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복귀를 시킬 때는 여기 그 비상정지 스위치에 보면은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 방향으로 돌려주면은 복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형 스위치인데 모양만 이렇게 생긴 거고요. 자, 지금은 이제 비상정지를 쓸 때 개념은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전원을 비상정지 스위치를 통해서 공급을 한다. 이게 기본 그 방법이에요. 그러면 아직 그리진 마시고요. 비상정지 스위치를 여기에 적용을 하면
전원을 바로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급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플러스 전원이 있다. 그러면 비상정지 스위치의 비접점으로 전원을 공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비상정지 스위치는 평소에 닫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24V가 비상정지 스위치를 통해서 공급이 되다가 어떤 비상 상황이 생겼어요. 비상정지 스위치를 누르면 여기에 전원이 어떻게 돼요? 차단이 되는 거죠. 네,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시험이잖아요. 시험에서는 비상정지 동작을 단순히 전원만 차단을 해라 이런 게 아니고 추가적인 어떤 요구사항들이 더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요구사항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접점들이 조금 더 필요해요. 네. 그래서 단순히 전원만 차단을 해서 비상정지를 하는 경우가 아니고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비상정지 스위치로 릴레이를 하나 살려주는 겁니다. 이때 비상정지 스위치는 사실은 A 접점 써도 되고 B 접점 써도 되는데 그냥 B 접점으로 할게요. 네, 보통은 비상정지 스위치는 B 접점 많이 쓴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상정지 스위치로 새로운 릴레이를 하나 살리겠습니다. K5번. 자, 그러면 평소에는 K5번이 어떻게 돼 있어요? 살아있죠? 네. 그러면 이제 우선 해줘야 되는 거는 우리가 기본 동작에서는 여기가 플러스 24V였잖아요. 이제 비상정지를 적용을 할 때는 여기가 플러스 24V가 아니에요. 연결돼 있던 선을, 메인 선을 하나 끊어주는 겁니다. 끊어 놓으면은 여기는 이제 아무런 선도 아니죠. 전원선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선은 전원을 공급을 해야 돼요. 이걸로. 네. K5로 전원을 공급을 하는데 이때 전원은 K5는 A 접점을 써야 될까요? B 접점을 써야 될까요? 네. A 접점을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비상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을 때는 K5가 항상 ON이 돼 있으니까 항상 ON이 돼 있을 때 붙어 있도록 A 접점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소에 24V 전원이 이 K5의 A 접점을 통해서 공급이 됩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비상정지 스위치를 여기에 B 접점을 놓은 거나 지금 릴레이를 하나 써서 그 릴레이에 A 접점을 놓은 거나 똑같은 동작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전원 공급을 먼저 구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있는 요구사항들을 만족하도록 해주시면 되는데, 자, 2번에 있죠. 연속 동작 중 비상정지 스위치를 ON하면 모든 실린더는 후진하며 램프가 점등이 된다. 네. 전원 공급부는 만들었어요. 램프를 켜래요. 현재가 지금 비상정지 중이다라고 알려줄 램프를 하나 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램프 어떤 걸로 제어해주면 될까요? 이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릴레이를 하나 쓴 거죠. 네. K5로 램프를 제어해주면 되는데 좀 내려서 그릴게요. 이 K5는 이때 A 접점을 써야 될까요? B 접점을 써야 될까요? 비상정지가 누르졌을 때 램프가 들어오게 하려면 B 접점을 써야 되죠. 평소에는 K5가 ON이 돼 있으니까
이 B접점이 열려 있다가 비상정지를 누르면 KO의 전원이 차단이 되죠. 그러면 그때 닫혀서 램프가 켜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상정지 동작이 나오게 되면 우선 해줘야 되는 게 추가적인 릴레이가 필요한지 그거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릴레이가 필요하다면 비상정지 스위치의 B접점으로 릴레이 코일을 하나 살려주고요. 이 릴레이의 A접점으로 전원을 공급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내용들을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고 끝났을까요? 이 문제는? 자, 이 회로는 지금 양솔레노이드 밸브들을 쓰고 있잖아요. 스프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린더 A가 전진을 하는 중에 비상정지를 누르면 실린더 A는 어떻게 하고 끝날까요? 전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끝나겠죠. 스프링이 없기 때문에. 실린더 B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실린더 B가 전진을 하는 중에 비상정지가 눌려지면 그대로 실린더 B는 전진을 하고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구사항은 어떻게 하래요? 비상정지가 눌려지면 시스템은 초기화되라고 되어 있죠. 즉 그 말은 실린더 두 개를 모두 후진을 시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비상정지가 나오면 거의 동일하게 갈 것 같은데, 시스템을 초기화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약간 조금 더 손을 대야 됩니다. 자, 시스템 초기화. 비상정지를 누르면 이 라인의 전원이 모두 끊어져요. 네. 그러면 전원이 차단이 되는데 지금 강제로 전원을 공급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어떤 거예요? 실린더 A와 B를 후진시키는 Y2번하고 Y4번에는 전원을 공급을 해야 돼요. 강제로. 그런데 여기에 전원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전원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이 전원을 어디서 가지고 와요? 플러스에서 직접 가지고 오는 거죠. 네. 자, 여기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에서 Y 이쪽으로 전원을 공급을 하는데 이렇게 전원을 공급을 하고요. 역시 Y4에도 전원을 공급을 해요. 그런데 항상 전원을 공급을 할 수가 없죠. 네. 언제? 비상정지가 눌려졌을 때만 전원을 공급을 하려면 여기에 어떤 신호가 와야 될까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릴레이를 쓴 거죠. K5에 어떤 접점이요? B접점으로. 전원을 공급을 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K5의 B접점은 열려 있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러다가 비상정지를 누르면 이 까만 선으로 그려놓은 이 부분에 전원이 차단이 되고 실린더 두 개를 강제로 후진을 시키려면 Y2하고 Y4에 전원이 공급이 돼야 되죠. 그거를 K5의 B접점이 두 개가 닫히면서 전원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네. 좀 복잡하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런 시스템들을 설계하고 구성을 하면 보통은 PLC로 많이 합니다. PLC로 하게 되면 PLC 자체가 컴퓨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는 컴퓨터하고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이 배선으로만 하는 시스템들은 요 신호 전달 순서, 뭐 신호 전달 방식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PLC로 한다면 이렇게 했을 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가 PLC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실제 전기 배선으로만 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열렸다 닫혔다 하는 접점들은 실제 물리적 접점들이에요. 그러면 이 접점들이 열렸다 닫혔다 할 때 시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솔레노이드 또는 접점들 이런 것들이 전자석으로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붙었던 게 떨어질 때 약간 좀 딜레이가 될 수도 있고 시간차가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K1이 여기 좀 이거 2회로는 좀 보기가 그런데 K1이 닫혀 있는 상태,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아니지 K1이 여기라고 봐요. 어디라고 볼까요? K1이 아무튼 이 접점이 이제 예를 들어서 열려 있다. K1이 지금 자기 유지돼 있으면은 여기가 열려 있겠죠. 네. 열려 있는데 전원이 차단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닫히죠. 그렇죠? 닫히게 되면 여기는 닫히게 되면서 플러스가 이렇게 Y4번으로 공급이 되네요. 그러면 이 라인에서는 바로 나오네. 플러스가 어떻게 됩니까? 위로 타고 올라가서 다시 공급을 해줘요. 그렇죠. 지금 2회로는 뭐 시간차 문제도 아니네요. 여기서 바로 전원이 타고 올라가네요. 그래서 2회로에서는 위로 전원이 타고 올라가지 못하도록 또 신호를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 신호가 뭐냐면 위에 있는 신호의 반대 접점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즉 K5의 A 접점. 이렇게 넣어줘야지만 비상정지가 눌려졌을 때 B접점은 닫히고 여기는 열리면서 이 Y2하고 Y4에 공급되는 플러스 전원이 위로 타고 올라가는 것을 막아줘야 돼요. 네. 안 막아주면 오동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비상정지를 할 때 정리를 하면 비상정지를 할 때 해야 되는 작업, 첫 번째로 원래 기본 동작에서 연결되어 있던 플러스 선을 제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전원을 공급을 할 때 추가적인 릴레이가 필요한지를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추가적인 릴레이라는 것은 비상정지가 눌려졌을 때 다른 곳에 전원을 공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릴레이가 필요한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비상정지 스위치 B접점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비상정지가 눌려졌을 때 전원을 공급해야 되는 부분이 세 군데가 있었죠. 램프를 켜야 되고 솔레노이드 Y2하고 Y4에 전원을 공급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릴레이가 필요한 거고요. 이 릴레이를 비상정지 스위치의 B접점으로 연결을 해주고요. 전원 공급은 이 릴레이의 A접점으로 전원을 공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램프 켜주고 강제적으로 실린더를 움직여야 되는 게 있다면 솔레노이드 쪽에 이 릴레이의 B접점을 연결을 해주고 위로 타고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위에 있는 접점에 반대 접점을 넣어주고 이렇게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많이 복잡하네요. 이 회로는. 네, 기본 회로는 간단한데. 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공기압 3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